보험지식 저장소의 최민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이 담당자가 되어보자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통사고, 통원 환자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로 진단 2, 3주를 받으신 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겪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물어보면 또 한두 명 정도는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당연히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변의 조언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기왕지사 사고가 났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제가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무조건 이 피해자분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왕지사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받고 싶은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은 얼마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받았다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자연히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정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렸고 저도 몇 개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주제, 그러니까 2, 3주 진단의 합의금에 관련된 주제가 너무 영상이 어그로성이 좀 심하고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문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종종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본인이 보상 담당자가 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이 내가 보상 담당자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상 담당이에요.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배당된 사고를 살펴봅니다. 여러 개의 사고가 있겠죠. 아침에 배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사고를 보니까 1번 사고 같은 경우는 견적이 300만 원짜리 제법 큰 사고입니다. 그리고 2번 사고는 견적이 50만 원짜리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여러분은 보상 담당이니까 각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이것저것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사고 내용이 맞는지, 혹시 몸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에 가셨는지, 가셨다면 입원이신지 통원이신지, 아직 안 가셨다면 어디 병원으로 가실 예정이신지, 기타 등등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피해자와 2번 피해자 모두 통화를 마쳤고요. 2명의 피해자 모두 입원은 아니고 통원치료 받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다음에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첫 통화부터 선생님 합의하실래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조금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시간이 2주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2주 전에 통화를 했던 1번 피해자와 2번 피해자 모두 다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2명의 피해자 모두 통원 치료를 각각 10회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화를 나눠보니까 1번 피해자와 2번 피해자 모두 합의 쪽의 의사가 살짝 엿보입니다. 그때 1번 피해자분이 합의금 2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2번 피해자분도 똑같이 2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상 담당이라면 어떤 피해자에게 조금 더 신경이 쓰이실까요? 답은 나와 있죠. 자, 사고 견적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가 작다고 해서 그 안에 탑승자가 무조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보상 담당자의 오랜 경험칙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1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고 견적이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피해자는 몸이 크게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1번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병원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담당자의 경험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자, 2번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고가 경미합니다. 지금까지 10번의 통원 치료를 갔어요. 그러면 사고가 경미하지만 굉장히 아프다는 판단이 우선 설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치료를 안 받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 쪽에 좀 가까울 것입니다. 이분은 10번이나 통원 치료를 갔으니까 앞으로 병원에 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도 작은 데다가 병원에 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몸을 자주 쓰시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몸이 좀 아팠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변수까지 전부 다 고려하면은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어질 뿐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사고 견적을 봤을 때 여러분이 대인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 채널의 방향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의가 왔을 때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같은 거는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조금 더 원만하게 대화가 되고, 또는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만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이렇게 하시면 합의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는 제가 담당자로 일했던 시절에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조금은 보험회사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를 제안받으셨을 때 그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건강상 큰 무리가 없다면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시면 담당자의 제안은 정중하게 물리치시고 조금 더 치료에 집중하십시오.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에 두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의 합의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